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어제 저희 동네에 새로운 클럽하우스가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거기에 코워커 이제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공유 오피스가 이렇게 또 생겨서 거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봤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빈 공간이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나 울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 이렇게 또 남겨주셔가지고 다시 제 방에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되네요. 어제는 죄송드리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냥 제 방에서 계속 촬영을 하지 않을까. 제 방이 아무래도 이제 물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울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카메라도 마이크도 이렇게 또 달린 거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음질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다시 제 방으로 복귀를 이렇게 또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그리고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는 선박들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이란의 선박들을 다 이제 봉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경제를 압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을 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란은 이것은 불법 행위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해적 행위다 라고 이제 비난을 미국한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차 마찬가지이지 않나.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 초기에 유가가 이제 급상승을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이란도 굉장히 많은 이 전쟁의 반사액을 이렇게 또 얻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달 이 원유 판매를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원유 판매 이제 보통 했었던 것보다 한 50억 달러 정도를 수익을 이렇게 또 올렸다라고 하네요. 50억 달러를 더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하기 전보다 한 40% 정도 증가를 한 그런 수치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기는 두들겨 맞았지만,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지금 이 미국이 봉쇄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판매가 지금 중단이 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이란의 경제가 마비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다. 이 이란은 원유 수출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그런 선박들한테 통행료를 받으려고 했지 않았었습니까? 조금씩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멈춰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의 경제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으로, 지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이렇게 또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란의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그 유조선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1억 5천만 배럴 정도가 지금 바다에 이렇게 또 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유조선들 중에 한 97% 정도가 중국으로 가던 유조선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이제 다 봉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란의 선박들 역시 우리가 납포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미국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조선들을 진짜로 납포를 할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공격을 할지, 그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원유 공급량 한 20%가 지금
멈춘 상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석유도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 원유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휘발유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석유, 화학 같은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공급망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석유로 인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이렇게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의 이 원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렇게 또 가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원유로 이 플라스틱, 뭐 석유, 화학, 뭐 휘발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이렇게 또 된다. 비료 같은 거 이제 만드는 것들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되고 있고 전자제품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반도체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헬륨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봉쇄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반도체도 지금 오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비료가 이렇게 또 모자르다 보니까 식량 수입 같은 것들도 이제 오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란의 경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란 내에서 뭐 시위도 막 있었었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더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또 오름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나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미군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도 이제 막는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란은 아마도 더 힘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어마무시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란은 이것을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이제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철도 운송이다라고 하네요. 이 배로 이제 운송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차로 이제 운송을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란이 거의 대부분 원유를 이제 중국으로 이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상의 통로가 이렇게 또 막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철도로 중국까지 이제 원유를 이렇게 또 운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해상 운송에 비해 가지고 철도 운송은 훨씬 더 비싸다. 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상으로 이제 옮긴다고 하면은 대규모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원유들을 이제 운송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철도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대규모로 이제 원유 같은 것들을 운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냐. 한계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탈출구는 있기는 있지만 그 통로가 굉장히 좁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낼 수가 있다. 아니면은 이란이 더 강하게 이 중동의 국가들한테 공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이란을 보면은 실제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어마무시한 타격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지도부도 뭐 거의 다 사라진 그런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목표물이 타격이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미사일 공격 같은 거 하는 게 이제 많이 좀 힘들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무기 같은 것들을 공급을 받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란 바로 위에 굉장히 커다란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바다 같은 그런 호수가 이렇게 또 있는데 거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 배가 이렇게 또 들어와서 배로 무기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아마도 이제 많은 무기들을 이란이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군의 전투기가 이란으로 이렇게 또 들어갔다가 유격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란은 계속해가지고 무기들을 이제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이제 무기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최후 이제 발악으로 중동 국가들 뭐 미군 기지 있는 곳들에다가 또 이제 굉장한 미사일 공격 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란이 재정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놨기 때문에 그 돈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또 이제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또 살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 중국, 뭐 러시아 다 이제 엮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따고 있고
지금 서로 뭐 베네핏을 이렇게 받고도 있고 뭐 서로 이제 도와도 주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쉽사리 안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또 나서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미국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이번 이 이란의 전쟁에서 굉장히 희한하게 중국에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평화를 계속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보면은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미국이 평화를 이제 주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미국이 이 전 세계 혼란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좀 진정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이란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잠잠하게 좀 이제 평화적으로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휴전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군사 배치를 중단을 이렇게 또 하고 휴전 상태를 유지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포괄적인 휴전을 좀 해라. 그러니까 종전을 하거나 뭐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해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란에다가 중국이 무기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평화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뒤로 이란에다가 무기를 주기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는 가짜 뉴스이다, 미스인포메이션이다 라고 하면서 일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한 97% 정도의 원유를 중국에서 다 구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원유가 이제는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경제적인 타격도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혼란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평화와 그리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자제 좀 해라라고 중국이 미국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희한하지 않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희한합니다.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라는 그런 초강수를 이렇게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 이렇게 또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이렇게 두므로 해가지고 실제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이제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유가는 지금 $100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라고 하네요. 브렌트유도 한 $98 정도를 지금 기록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WTI도 이제 $96 정도를 이제 기록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진짜 이 유가가 막 요동치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1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를 넘었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넘었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그냥 요동을 치고 있는 전 세계 이제 원유 가격이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진짜 심히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교황님한테 쓴소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추르스 소셜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레오 14세 교황님한테 너무 자유주의적이고 그리고 범죄에 약하다, weak on crime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교황님을 비난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황님이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레오 14세로 이렇게 또 나오기 위해 가지고 내가 기여도 했다,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이제 썼다라는 허위 주장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비난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레오 14세 교황님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황님이 원래는 이제 미국을 방문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취소를 이렇게 하는데 교황님도 좀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또 왜 나왔냐면은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멈춰야 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빨리 전쟁을 빨리 멈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잡음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교황님을 이제 비난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카톨릭 신자라고 하거든요. 카톨릭 신자인데, 그런데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을 비난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무슨 말을 이렇게 했냐면은 박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티칸은 이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을 이렇게 하고 국정 운영은 미국 대통령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레오 14세 교황님한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지금 미국이 이란이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해왔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just war가 아니다. 정당한 전쟁이 아니다라고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을 빨리 멈춰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교황님을 이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황님도 이제 미국에 이제 가는 그런 스케줄도 이제 캔슬을 하고, 나는 뭐 전혀 두렵지가 않다. 나는 복음을 이렇게 더 전파를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이드 벤스 부통령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를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종교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을 한 자신이 무슨 예수님인 마냥 어떤 사람을 막 고쳐주는 그 사진을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비난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또 쏠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올린 게 맞기는 맞다.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을 한 내 이미지를 내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린 게 맞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는 지서스가 아니다. 나는 닥터인 줄 알고 올렸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하느님한테 조롱을 한 것도 아니다. 왜냐면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또 모습을 하고 나와가지고 어떤 환자한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또 쓰다마 주면서 고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도 뭐 발칵 뒤집히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카톨릭도 지금 발칵 뒤집히면서 특히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기독교 신자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을 이제 모욕을 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또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을 하는 그런 이 기독교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닥터이다. 내가 닥터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올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비난에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안 하는 짓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올린 말들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올린 AI 이미지들에 대해 가지고 절대 안 지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는 것으로 이제 비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지우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그 예수님 상을 한 트럼프 대통령 얼굴 그 박힌 그 AI 이미지를 내렸다라고 하네요.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이 기독교 이 트럼피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이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이제 지운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자존심을 이렇게 또 내세우면서 나는 혼란을 주기 싫어 가지고 그냥 지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닥터인 줄 알고 올렸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운 것이지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변론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닥터 이미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 I make people better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AI 생성 이미지를 올린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변명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그 사진을 보면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자신의 얼굴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는 짜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면은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 항상 그래왔지만 그런데 이거는 진짜 도를 넘어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지금 나서가지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어마무시하게 비난이 막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미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잡음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막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지층들이 한 30%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도 30%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보면은 shrinking 텐트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들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 이 지지층들의 연합이 균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도 대선 때에는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해왔다. 라고 하네요. 우선 마가 충성파들,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었던 마가 충성파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암호화폐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암호화폐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이렇게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비백인 남성들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다고요. 이 백인이 아니고 그냥 남성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팟캐스트 세대들,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 하면서 2024년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승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돌발적인 그런 뭐 사진들을 이렇게 또 올리는 등 지지층들한테 반대하는 그런 포스팅을 이렇게 또 올리는 게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깨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 기독교 지지층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갈등을 이렇게 또 빚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선 이제 부활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활절에 이란의 폭격을 이제 암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알라께 찬양을 이라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또 이용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린 자신의 예수님인 것처럼 묘사를 이렇게 또 한 AI 이미지를 이렇게 또 올리는 등 지금 기독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지금 많은 비난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레오 14세 교황님이랑 말다툼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기독교인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천주교인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지지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LGBTQ들 뭐 그런 거 싫어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제 치우쳐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때는 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누추럴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그 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밀어줬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 미친 게 아닌가 라고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던 그런 말들을 철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선 이제 마가 미디어들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지금 철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터커 칼슨, 알렉스 존슨 이러한 굉장히 유명한 마가 미디어들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철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보수파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쟁을 싫어하는 쪽이거든요. 전쟁을 이제 원하지 않는, 굳이 왜 미국이랑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하느냐, 왜 우리 미국인들의 피를 흘리고 왜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느냐 라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미디어들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철회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한번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기대감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암호화폐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 좀 이제 거의 사기급에 가깝게 이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지금 잃어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 또 해줬었던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루럴 지역에 이렇게 또 살고 있었던 농민들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지금 철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농촌의 민심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지금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다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노동력 부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추방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연료비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젤의 가격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농촌 지역에서 기름들을 이렇게 또 많이 쓰는데, 지금 이 농촌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등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백인 이 남성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때는 굉장히 많이 지지를 이렇게 해줬다. 특히 라틴계 남성들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더 이제 강인한 이미지고, 그리고 우리 남성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라틴계 이제 남성들이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라틴계한테 엄청나게 좀 이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 민족들한테, 그리고 뭐 흑인들한테 이렇게 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나 이제 라틴계 남성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조만간 중간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때 많이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니발 크루즈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카니발 크루즈 선에서 이제 플로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작년 11월 6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요. 이 플로리다에서 이제 카니발 크루즈 선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10대 소년이 자신의 스텝 시스터, 의붓 누나를 살해를 하고 성폭행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누가 이렇게 사망을 했냐면은 18살 아나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제 사망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18살 이제 하이스쿨인가 봐요. 하이스쿨이면서 치어리더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해를 이렇게 또 당했는데, 용의자는 바로 자신의 스텝 브라더였었던 16살짜리 티모티였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18살짜리 아나의 시신은 이제 사망한 채 어떠한 객실의 침대 밑에 숨겨진 채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망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부검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질식사였다라고 하네요. 네. 누가 이제 물리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또 막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막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시신을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또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검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성폭행도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거 미친 새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스텝 시스터, 의붓 누나를 성폭행을 하면서 살해를 했나봐요. 와, 미쳤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연방 법원에서 이 재판이 이렇게 또 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면서 연방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성인으로 이제 재판에 이렇게 또 받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16살이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범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성인으로서 재판을 이렇게 또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6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월 달에 체포가 이렇게 또 됐는데 구금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전자발찌를 착용을 한 채 이 엉클 집에서 그냥 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거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전자발찌만 착용을 한 채 그냥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미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딸이 이제 아빠 쪽에서 이렇게 또 한다고요. 피해자의 아빠는 혐의의 중대성에도 이제 불구하고 가해자가 구금이 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족 전체에 고통스럽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는 사건이 이제 너무나 중대하고 그리고 이제 잔혹성이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또 이러한 짓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재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구금을 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크루즈 선에서 아마 이제 가족 여행을 갔겠죠. 이제 크루즈 선에서 자신의 스텝 시스터를 성폭행을 이렇게 또 하다가 이 범행이 이제 발견이 될까봐 아마 살인을 이렇게 또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살인을 이렇게 또 저지르고 그리고 그 시신을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또 숨겼다고 하니까 야, 진짜 너무나 섬찟한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죄를 좀 이제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을 이렇게 또 했었던 이 텍스 리턴 있지 않습니까? 텍스 리턴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대보다 너무나 적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해가지고 그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미국인들이 요번 이 텍스 리턴 때문에 많은 돈들을 이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설레발을 이렇게 또 쳤거든요. 미국인들한테 돈 많이 받을 테니까 돈 쓸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텍스 리턴을 이렇게 또 받은 것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럽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평균 텍스 리턴 받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462달러를 받았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때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116달러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대략 한 300달러, 200달러, 200 몇십 달러 더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도 한 11% 정도는 증가를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고령자나 뭐 팁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뭐 오버타임을 이렇게 또 많이 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컴택스를 걷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한 600달러에서 700달러 정도는 더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 평균 증가액은 300달러에 그쳐버렸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야, 아니 한 600달러 700달러 정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300달러 아래 정도로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또 실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한 70% 정도는 이 텍스 리턴을 이렇게 또 받은 것을 가지고
생활비에 다 써버린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쓰는데도 이제 모자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받는 것에 비해 가지고 물가는 계속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텍스 리턴이 조금 늘기는 늘었지만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전혀 늘은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말뿐이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설레발만 엄청나게 이렇게 치는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결과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항상 부족한 그런 이제 결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막 말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 몇 %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좀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텍스 리턴도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만 더 많이 텍스 리턴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LA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LA는 또 이제 홈리스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LA에서는 이 노숙자를 거리에서 이제 좀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LA 카운티에서 임시 주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쉼터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이 쉼터를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왔었던 이 홈리스들의 한 59% 정도는 다시 거리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LA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제 쓰거든요. 이 홈리스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쉼리스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쉼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크게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리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홈리스를 쉼터에 이렇게 또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59% 정도, 60% 정도는 다시 거리로 내몰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이 홈리스들이 쉼터로 이렇게 또 왔다가도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홈리스들이 쉼터에 이렇게 또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시 내쫓겨나게 된다고 하네요. 사람들끼리, 홈리스들끼리 여기 안에서도 뭐 싸운다고 하네요. 싸우면은 이제 내쫓겨나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홈리스들이 이제 쉼터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또 이제 규칙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또 쫓겨나고 그런다고요. 너무나 좀 쉼터 안에서는 규율이 많고 이제 사생활 문제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이제 나가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규율을 어겨서 뭐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단체 생활을 이제 못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홈리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래 단체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홈리스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쉼터로 이제 가둬두고 단체 생활을 강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못 버티고 이제 나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쉼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홈리스가 이렇게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홈리스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라고 하네요. 정신건강 전문가가 이렇게 또 필요한데 계속 이제 상주를 하고 이제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적절할 때 도움을 이제 받지 못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Volunteers of America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쉼터에 퇴소자들 중에 한 66% 정도는 다시 이 거리로 이렇게 또 되돌아간다라고 하네요. 다시 홈리스가 이렇게 또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볼런티어 오브 아메리카에서 쉼터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돈만 많이 쓰고 있고 이 홈리스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뭐 비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돈을 쓰는 것에 비해 가지고 홈리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 같은 것들을 다시 회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회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쉼터를 어떻게 이제 다시 관리를 할지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쉼터를
단순히 수용 시설이 아니라 환영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쉼터, 뭐 템포러리 주거 공간보다는 영구주택 건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LA 근처는 너무나 비싸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너무나 비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LA 노숙자 문제를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결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LA 탐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웨이모랑 그리고 이제 웨이즈라고 해가지고 웨이모는 자율주행 택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웨이즈는 구글 맵 같은 지도면서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웨이모랑 그리고 이제 웨이즈가 기술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LA에 있는 팟홀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이렇게 파인 거. 팟홀들을 이제 소탕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신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선 이제 웨이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택시를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AI가 이 웨이모 이 AI가 운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팟홀이 있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거를 이제 감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바로 지도에다가 교통 데이터를 이제 바로 이렇게 또 보내버린다고 하네요. 보내버리면서 이거를 시 정보에다가도 정보를 이렇게 또 공유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건데 구글 맵 같은 것에서 이제 페이스북 같이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웨이모를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문제가 있으면은 막 신고를 막 잘하거든요. 뭐 팟홀이 있으면 여기 팟홀이 있고 그리고 뭐 사고가 나 있으면 사고가 여기 나 있다. 그런 것들을 신고를 이렇게 또 잘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웨이모도 여기다가 이제 팟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또 주면은 팟홀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시 정부에다가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시 정부 관계자들은 팟홀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장소를 확인을 이렇게 또 하고 바로 팟홀을 이제 고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LA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가 저번 시즌에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리면은 팟홀이 이렇게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팟홀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차들이 실제로 많은 고장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팟홀을 또 이제 너무나 깊게 파인 그런 웅덩이를 차가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막 고장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팟홀 문제가 이렇게 또 심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팟홀들을 신고를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이즈랑 이제 웨이모가 자동적으로 이 팟홀이 어디 있는지 감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신고를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시정부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팟홀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많은 그런 시민의 불만이 있다. 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시정부가 이렇게 또 알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가서 이제 고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특히 이제 LA에 팟홀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는데 빨리빨리 잘 좀 고쳐졌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0.6%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은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1.5% 정도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이제 컸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다. 이 이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란에서는 합의를 원하고 있다. 굉장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이 종전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식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오늘은 이 기술주 이 나스닥이 이렇게 또 상승을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오라클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에서 AI 역량을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13%가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오라클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팔란티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팔란티어도 지금 3% 이상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이 나스닥이 많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전쟁은 아직 있거든요. 휴전 상태긴 휴전 상태이지만 전쟁은 아직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많이 움직이기는 움직일 테인데 그런데 아무도 이제 미래는 모르죠. 아무도 미래는 모르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도 내려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주식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이제 투자은행에서 지금 애플에서 맥북 니오를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맥북 니오의 인기가 진짜 심상치 않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애플을 계속해가지고 성장세로 이끌어 나갈 것 같다. 이 맥북 니오로 인해가지고 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맥북 니오가 벌써 다 팔렸다고요. 다 팔려가지고 긴급으로 지금 주문을 다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처에 다시 주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맥북 니오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맥북 니오가 다른 노트북들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가격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따라올 그런 노트북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맥북 니오를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는 그 췌장암 치료제가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볼루션 메디신은 주식이 71%가 폭등을 했다라고 하네요. 어제는 뭐 30%가 폭등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올라가가지고 71%가 폭등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췌장암 치료제가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 키모테라피가 아니라 그냥 알약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또 먹는다고 하면은 생존율을 이제 2배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가 막힌 치료제가 이렇게 또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연준의 후보 그 케빈 워시가 재산을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이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이렇게 또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산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재산이 자그마치 1억 3천만 달러에서 2억 900만 달러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어떠한 연준 의장보다도 역대 그 어떠한 연준 의장보다도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라고 하네요. 가장 부자인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케빈 워시의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도 에스티 로더의 창업자이다 라고 하네요. 창업자의 손녀라고 한다고 하네요. 창업자의 손녀이다 보니까 자산이 수억 달러고 그리고 케빈 워시조차도 대략 한 뭐 2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와이프는 재산이 한 19억 달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케빈 워시는 2억 달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요. 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그러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제롬 파월 의장도 취임을 했었을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었던 그런 의장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자산은 한 1,9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엄청납니다. 2천만 달러에서 한 7천만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어쨌든 엄청나게 부자이기는 부자이지만 그런데 케빈 워시 대략 한 2억 달러 정도에 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벤 버냉키 전 그 연준 의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벤 버냉키의 자산은 230만 달러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들의 자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엄청난 자산이 진짜 엄청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준 의장의 자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천문학적으로 돈이 이렇게 또 많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오늘 P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도매 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또 좋게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네요. PPI 지수는 전월 대비 이렇게 또 해가지고 0.5%만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시장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던 거는 도매 물가는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1.1% 정도 상승을 한 게 아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0.5%만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지난 3월달에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매 물가가 많이 안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도 굉장히 좀 이제 높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전체 PPI 지수는 4%였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PPI 지수가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이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르다 보니까 왜 올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원유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휘발유도 한 15%가 이렇게 또 오르고, 한 달 만에 15%가 이렇게 또 오르고, 디젤이 42%가 오르고, 항공료가 30%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가격을, 도매 물가를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 지수, CPI 지수나 이제 PPI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이 이렇게 또 목표를 하고 있는 2%보다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동결을 이렇게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계속 이제 동결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지만 올리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올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난리를 칠 것이고, 그리고 경제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있지 않습니까? 스캇 베센트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동조를 이렇게 하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 라고 항상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입장을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금리 인하 하는 거 이제 대기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스캇 베센트는 금리는 인하가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가가 계속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wait and see를 이렇게 떠야 된다.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했고 합니다. 지난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는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내리면 안 되겠는데 라고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재무장관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었던 금리 내리는 것은 아마도 올해는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루시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루시드에서는 외부 출신의 CEO를 이제 영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영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우버랑 파트너십을 지금 확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취임을 한 그 루시드 CEO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로 전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제조사인 쉰들러 그룹의 회장 겸 CEO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지금 이 루시드 CEO로 이렇게 또 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루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우디 이제 국부 펀드에서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이제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버에서 2억 달러 이 투자를 추가적으로 이제 유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7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이렇게 또 유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드에서는 우버랑 이렇게 또 계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략 한 3만 5천 대 정도를 우버에서 이렇게 또 구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로보택시로 지금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2만 대 정도를 이렇게 또 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버가 이제 루시드에다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3만 5천 대로 이제 늘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루시드에서 우버에 맞게 차량을 아마 독점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시드는 이제 새로운 CEO도 이렇게 또 오고, 그리고 이제 우버랑 새로운 계약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약간 상승을 하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많이 떨어지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루시드는 과연 이제 앞으로 잘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